안녕하세요. 다로드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절친한 동생이 수입을 이번에 시작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 나름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 베스용품, 뭐 향수를 온라인 총판을 하는데, 그리고 납품도 하죠. 뭐 호텔 같은데. 그런데 이 공급하는 업체 이태리 쪽에서 상품 수를 줄이고 있대요. 뭐 거기에 이제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여하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하는 이 무역 수입업에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4년 만에 지금 이제 수입을 시작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죠. 처음에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지 뭐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산지 표기를 묻는 거예요. 어제 원산지 표기를 본인이 어떤 제품을 하는데, 이거 원산지 표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런 제품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원산지 표기를 해야 되냐. 원산지 표기를 하려면 이 제품에, 이거 이제 뭐 비닐봉투는 아니고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여행용 칫솔이나 치약 뭐 이런 거 넣을 때 그런 팩이잖아요. 그런 팩인데 사실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종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품 안에 들어있는 게 사실 제품 본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나 같으면 안 한다. 굳이 이거는 벌크 제품이고 이런 제품은 사실 내 경험상 그렇습니다. 다우드 경험상 이런 제품을 박스에 담아서 왔다 그러면 박스에만 표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뭐 별도의 뭐 비닐봉투에 큰 거라든가 이런데 한 뭐 20장씩 30장씩 들어있다. 거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벌크로 한 장씩 한 장씩 해서 이렇게 쌓아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아니 뭐 걸리면 보수 유지비 한 10만 원 드니까 그거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안 들을 수 있으면 안 되긴 낫죠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원산지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 스티커를 여기다 다 붙여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 부분에는 붙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품이 뭐 어떠한 이유로 안 된다라고 하면 보수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원산지 표기에 대한 규를 예전에 한참 찾아봤을 때 제외 규정이 있었거든요. 모든 상품은 본품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 이를테면 핸드폰도 원산지 표기되어 있죠. 뭐 이런 제품, 이 제품도 원산지 표기가 여기에 되어 있어야죠. 여기에 만약에 안 돼 있다. 이거 중국 제조. 이게 이렇게 중국 제조라고 중국어로 써 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Made in 이렇게 표기가 돼야 돼요. 한글 한자 또는 영문 가능하군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한자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뭐 원산지 메이드 인 요것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병기 표기가 가능하더라고요. 요거는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 원칙 제76조 고시 제4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country of origin이라고도 표기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made in이란 표기를 많이 하죠. 해외 규정에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귀금속을 수입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에 made in China 그걸 박아넣으면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런 제품들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기하기에 너무나 작은 것들 있죠. 이를테면 이런 C타입 젠더 이거 여기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못하면 이거를 포장하는 포장지에 붙이죠. 그런데 그럼 포장지가 없어요. 없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 그 박스 큰 박스에 표기를 하면 됩니다.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쌓기 전까지는 물론 저는 예외 규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규정대로 해왔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 세관원이 그 검사하는 사람이 통관하는 수입업자와 짜고 무사 통과를 시켜준 거죠.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뉴스에 세관원이 짝퉁 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가 수입한 걸 그 세관원이 뭐 직접 안 하면 뭐 다른 아는 사람 통해서는 어찌됐든 무사 통과를 시켜준 거죠. 짝퉁 제품을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 뉴스 두 개가 다 공교를 끊어 두 개의 뉴스를 보게 된 거죠. 커넥션이 아직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맞아? 근데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세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관세사 업무로 간답니다. 그래서 뭐 검사 같은 게 우리는 스팟 체크에서 뭐 아무거나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걸리는 건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돌아보면 어떤 그 관세사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건 매번 걸려요. 매번. 검사를 매번 합니다. 한 5번 가져오면 3번, 4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뭐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뭐 보수 작업도 몇 번 했어요. 보수 작업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을 중국으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돌려보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건 쉽지만 AS나 어떤 용도로 해서 다시 보여달라. 정말 쉽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또 받는 것도 까다롭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EMS로 저희가 몇 가지 상품 AS 받을 걸 보냈거든요. 제품이 도착을 안 하고 세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걸린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물건 보낼 때 그 물품명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현미경을 썼어요. 그랬더니 현미경이 거기서는 좀 뭐라고 할까 엄격하고 좀 까다롭게 그거를 관리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 그 묶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심천에서 마침 심천에 제가 갔거든요. 심천에서 직접 가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됐는데 비용이 우리가 그 물건을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했죠. 실제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물건을 어떤 이유로 돌려보낸다는 걸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고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다 만류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비용이 더 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인데 한 100개 정도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원산지 표기가 안 된 거예요. 보수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10만 원인가? 뭐 기억에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받았는데 100개에서 맨 위에 거 한 10개 정도? 10 몇 개? 그거만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밑에 건 안 붙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무슨 이 사람들끼리 그것도 커넥션이 있나? 보수 작업을 했으면 그걸 검사를 할 때도 다 검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먹 뭐 수박 8개씩으로 검사를 한 거죠.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냥 얘들이 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이거 말고도 진짜 그런 게 있는 걸 직접 말로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긴가민가 막 그러다가 이번에 관세사를 새로운 곳으로 바꿨어요. 바꿨다기보다도 새로운 물류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오게 되니까 관세사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봐서 그냥 물류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를 이용하겠다라고 했죠. 그 전에 너무 검사가 많이 걸려서 혹시나 해서요. 2번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전 관세사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제가 다 작성해갖고 보여줬거든요. 물류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 컨택한 회사는 내가 리스트만 이렇게 해서 개수, 수량, 단가만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거기서 다 작업해서 그냥 보내줍니다. 엄청 빨리 끝나요. 그러다가 이런 뉴스를 보니까 이게 있구나. 세관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관세사로 많이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관 예우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추천을 한다면 세관 업무를 많이 한 업체, 오래된 업체, 그리고 물류회사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세사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